오늘은 우리 제목대로 우리 저기 이한나 팀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한나 팀장님 소개합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책에서 글로벌 이프트 외 국제개발연구팀 팀장으로서 이한나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이프트 본부는 국제 해외 사업을 좀 기획하고 기금 사업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해외 사업 전체 성과 관리 연구 그리고 이제 신사업 기획, 기후변화되는 이런 쪽으로 해외 사업을 내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책에서는 지금 13년 차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책무성과 학습을 위한 사업 성과 및 목적 달성도 점검이라는 강의 주제로 해서 저희 그 키네 평가 기준에 있는 한국병원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있는 조직의 목적 7번과 8번 평가 기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은 먼저는 조직의 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 또 저희 기관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와 또 수혜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법을 좀 프로그램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또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성과 공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회에 그 부분에 대한 주요점과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저희 강의에서 이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좀 대외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제 저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이제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각 단체 미션이나 비전, 가치와 같은 저희만의 고유 목적이 있는데요. 뭐 기아대책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단체마다 좀 다르지만 뭐 아동 보호라든지 뭐 아니면 이주배 경우 아동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비영리 조직은 그러한 이제 설립 목적,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저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이걸 좀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업을 성과하고 또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사실 비영리기관은 후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외부 자금이라든지 또 뭐 해외 사업이든 국내 사업이든 좀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사업의 목적을 좀 기관의 목적에 맞춰서 일관되게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저희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카메라? 사업 계획이 우리 지금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의 기반이 되고 이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이 목표 달성하기 원래 위해 예산이나 인력을 신경이 어떻게 여기가 켜져야 하는지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알아? 네. 가이드하는 구체화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을 성과를 달성하고 또 이걸 대외 공유하는 것은 또 창구성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제 기부비나 인정 작업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원해주는 후원 기관이나 뭐 정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그 후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수혜자도 저희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의 개념을 잠깐만 보면은 책무성이란 합의된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위임된 역할이나 계획에 따른 성과 결과를 이제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업무이다라고 이제 UNGP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또 국제 시민사회의 책무성 기준에서는 책무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자신의 사명이나 비전, 가치, 목표, 활동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또 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외부의 피드백
사업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키네의 기본 평가 기준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비영리 조직이 공익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점검 평가해서 이제 사회적 신뢰를 얻어낸다.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비영리 기관의 책임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물성의 주요 요소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부분하고 좀 연계된 부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려요. 일단은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약속 규범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이제 설명해야 될 의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후원자나 수혜자, 그러니까 저희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저희의 활동이나 성과를 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사업 수행이나 결정 과정에서 이제 수혜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네, 투명성의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의 의사결정이나 재정 활동 내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이고요. 참여의 부분은 이해관계자 분들이 저희 사업 수행이나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드리는 이 이제 투명성의 또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평가 및 환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활동과 성과를 잘 평가해서 그 평가한 내용을 아유 죄송합니다. 네. 평가한 내용을 잘 저희가 수용하고 그걸 사업에 좀 반영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응성의 부분은 이제 수혜자의 피드백이나 요구나 이제 제안 사항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고 또 그거를 잘 또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속적인 개선은 저희가 이러한 모든 평가나 피드백,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정책이나 전략이나 사업 계획 등을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저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모든 행동이나 운영이나 사업이나 결정 과정들이 저희 윤리적 기준과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저희 책무성 주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성과를 이제 달성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외부에 공개하는 부분이 또 성과 중심 관리랑 전략성 개선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 관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냥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과를 계속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활동들을 한다는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의사결정을 내는 과정에 활용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비영리 기관이 자원을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그 자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다시 반영해서 개선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이제 조직이 계속해서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먼저는 저희가 사업 계획 및 실행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키네의 기준 조직 7번 기준에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이 여기에서의 사업은 저희 전체 기관의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한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좀 종합해서 전체 기관의 사업 운영과 평가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과 미션을 따라서 전략 방향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뭐 대개는 그 경영진이나 전략기획팀에서 전략 방향을 장기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뭐 스왓이라든지 다양한 이 분석 툴을 사용해서 외부 환경이나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의 미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방향을 가지고 기관이 움직여야 될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 목표를 이게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저희 전략 방향에서도 우선적으로 지금 한 뭐 3에서 5년간 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선정하고 그 과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장기 목표를 와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목표와 이제 평가 지표를 설계한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는 KPI를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KPI는 주로 이제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할 때 쓰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어떻게 우리의 성과들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 목표와 어떤 성과 지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제 연간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조직에서는 이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서별로 이 중장기 목표에 따라서 연간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을 이제 전략계획팀이나 어떤 이제 조정한 성과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합의를 해나가면서 이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서별로 어떤 KPI를 그 부서에서 달성할지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연간 이제 예산 계획을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네, 계획이 수립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KPI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사업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간으로 이제 연간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KPI 달성도를 이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학습한 후에 그걸 내년 연간 사업 계획에서 전략을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될지를 반영하고 다시 천년도 사업 계획에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간으로도 사업 평가를 하지만 이제 중장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같은 그 중장기 사업 전략 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으로 평가한 KPI 달성도들을 이제 종합하기도 하고 또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또 별도의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평가를 한 후에는 연간과 중장기 성과 평가 결과를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사업을 개선하는 데 쓰지만 또 이제 이거를 외부에 또 이제 공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차 보고를 들었지, 아니면 이사회 총회에 이제 그 사업 결과를 보고해서 저희의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PI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전략 목표나 연간 저희 계획이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좀 정량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자면 지표인데 이걸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지표의 개념하고는 똑같지만 이걸 조직 운영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단위별로 보통 연간 KPI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분기나 보통은 분기로 많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KPI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에서 이제 성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팀인데 전략기획팀에서 이제 전체 KPI를 관리하고 이 달성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초보다는 연간 계획을 세운 시점에 보통 이제 그 올해 연간계획 작년에 세웠으니까 이제 작년 연말쯤 연간계획 및 KPI 수립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략계획팀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이제 KPI나 연간 KPI를 세우면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그 이후에 실행 모니터링이나 연간 평가 등을 이제 전략계획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KPI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기관은 조금 이걸 보상 목적으로 좀 인사평가로도 활용을 하지만 이거의 목적보다는 좀 더 조직 성과를 다 같이 이루기 위한 달성해 나가고 좀 협력하기 위한 좀 도구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좀 주기 좀 어려운 구조이고, 저희의 그 업무들이 좀 비전에 더 이렇게 좀 가치 기반적이다 보니 조금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나아야 해야 되는 전사적인 목적 달성이 더 초점을 두었을 때는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인의 어떤 성과급, 뭐 연봉 이렇게 인사평가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연간 사업 계획 및 평가 양식 샘플이고요. 어,
일단 연간 사업 계획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전략 목표 어떤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KPI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뒷부분의 까만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KPI의 현수준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이게 측정해서 나중에 달성률을 추적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 기관에서 KPI를 좀 사례로 보면요. 모분부서 같은 경우는 후원자 관리 부서에서는 뭐 후원급률, 뭐 후원 유지율, 후원 중지 재개율, 후원자 만족도, 뭐 신규 후원자 발굴 건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금부서에서는 제일 뭐 당연하게 쓰는 거는 모금액 달성률, 뭐 신규 후원자 개발률, 그리고 뭐 이제 ROI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업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비용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투입 대비 비용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목표 대비 한 건당 개발 비용, 해외 모금액 증가율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보의 경우에는 뭐 신규 홍보 채널 개발 건수 혹은 뭐 홍보대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뭐 신규 홍보대사 위촉 건수, 뭐 목표 대비해서 SNS 유입자 수, 뭐 팔로워 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사업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시범 사업 실시 건수, 뭐 혹은 기금 사업을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기금 사업 개발 건수, 혹은 기금 사업 모금 액수, 뭐 이런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고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뭐 사업비 집행률, 혹은 이제 사업 수혜자 만족도, 뭐 프로젝트 수혜자 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의 이제 성과 지표 달성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부서에서는 뭐 총무 인사 이런 관리부서에서는 MOU 협약 건수라든지 뭐 불만 접수 건수, 직원 유지율, 내부 직원 교육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KPI로 두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 이따 이후에 이제 모니터링 평가 부분에서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KPI를 설정하고 나서는 이제 연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측정 주기는 이제 조직에서 확인한 주기에 따라서 혹은 뭐 조직 수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뭐 전략팀에서는 이걸 분기별로 보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부서별로는 뭐 월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든지 등의 방법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별로 이제 지금 이런 실적들을 계속 측정하면서 상위 조직에 이제 보고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획 개선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KPI 달성이 너무 저조할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계획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제 논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뭐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자원 투입이 뭐 필요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목표 달성이 이제 많이 성공적인 경우에는 이제 성공 요인을 이제 또 타부서에 공유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타부서에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부서 안에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사업 평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사 성과 관리를 한 담당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전 부서의 이제 성과를 취합해서 이제 연간 사업 결과 보고를 위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에 따라서 이제 KPI를 이제 부서별 평가 점수로 주기도 하고 뭐 등급으로 선정하기도 해서 인사제도와도 연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또 예산 계획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산 관리 플로우의 경우에도 이제 사업 계획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 이건 또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해서 이제 배포하게 되면 이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또 모아서 이제 전략계획팀이나 뭐 부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이제 합의 조정을 이룬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이제 또 이사회 특히 예산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 총회 승인이 꼭 이제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총회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똑같이 예산 집행을 평가해서 또 이 평가 실적을 가지고 다시 차년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략 과제나 사업가 계획을 근거해서
당해 회계연도, 이 회계연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당해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 및 기타 경영 활동을 이제 돈으로 화폐로 수침한 재무적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예산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제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분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모두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재원이 또 한정돼 있고 조직이 연간으로 예산 관리를 통해서 이제 부서별이나 사업별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또 최소 비용으로 이제 최대의 결과를 달성해야 되는 어,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이나 기업 정부로부터 저희가 후원금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걸 좀 투명하고 또 이제 규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될 책무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득하게 되고요. 모든 예산은 이제 반드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승인된 그 목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전략 목표나 또 우선순위에 되는 과제에 따라서 그 돈을 예산을 이제 나누게 되고요. 회계연도 시작 한 약 3개월 정도 전에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걸 부서별로 다 취합하고 또 이사회 총회 승인을 받는 데까지 좀 무리 없이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전 회계연도에서 이제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한 내용을 이제 반영하게 되고요. 사용 가능한 관리비를 이제 예측해서 또 이제 저희가 뭐 작년에 쓰고 남은 보유자금까지 고려해서 이제 올해 얼마만큼 예산 쓸 수 있는지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관리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지침을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예산관리자 보통 뭐 팀장이나 본부장이 그 연간 예산을 계획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예산 검토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예산관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 편성 계획을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하면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및 통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집행은 다 저희가 이제 뭐 지출하고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지출 결의를 하는 과정에 따라서 지출 결의를 하시고 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 실적과 모금 실적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서별로 어떤 사업의 집행이 실적이 더 집행률이 높으면 계속 확인해서 이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모금 실적이 생각보다 예측보다 낮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뭐 집행액을 좀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예산 집행 관리를 좀 월, 분기 뭐 수시적으로 예산 집행 관리를 하면서 조금 유동적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시에 뭐 증액이나 뭐 감액 필요시 뭐 이관이나 전용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전체 기관의 예산이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어떤 항목의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추경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 실적을 하실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비교 기준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차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뭐 전년에 뭐 1분기에는 뭐 모금 실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올해는 모금 실적이 뭐 이만큼 줄어들어서 연간으로 이만큼이 예상된다라든지 혹은 뭐 전분기에는 요 1분기에는 이만큼 뭐 항목별로 지출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 집행 실적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예산 집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 실적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보고해서 이제 결산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예산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또 이제 천연도 예산 수립이나 후원 목표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니, 결산 자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공시 자료로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연차 보고나 이런 데 같이 보고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 운영 계획이나 실현 평가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 부분도 같이 소개드리면서 조금 기업 대책의 사례를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7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직의 목적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고 이 평가하는 내용은 이제 기관 차원에서 연간 사업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조직의 목적에 기반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예산 집행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총회 또는 이사회 공식 승인 여부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이제 이 표와 같이 있고요. 이제 근거 서류는 사업 계획서나 이사회 승인 서류, 뭐 내부 회계 규정, 예산 수립 지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 지표 부분이 있는데요. 심화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 부분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평가하지만 이제 좀 전략적 방향이나 중기 계획 수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가지로 7.1번 최근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 심화 지표랑 같이 이제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 사업 계획이 수립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문서이고, 또 이 엑셀 부분은 이제 장기 사업 계획을 담당하는 달성 책임 조직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사내에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사업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과 지표 이제 KPI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걸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 목표 같은 경우는 OKR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제 목표 그 핵심 목표 전략 과제에 따라서 이제 성과 지표를 좀 설정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지표의 가중치를 좀 부여하고요. 가중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서의 업무 중요도라든지 전략 과제 연계도 정도를 활용해서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래서 올해 어떤 목표를 이룰지를 목표치를 설정한 후에 이제 분기별로 그 목표를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평가랑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치를 달성한 거랑 성과 평가의 등급을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사회 및 총회 사업 계획을 수립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서를 전략기획팀에서 마련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사회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좀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평가지표 7.2번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진행 고유 목적에 맞게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관에 이제 고유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부인데 근거 자료로는 이제 정관하고 연간 사업 계획서, 뭐 예산자 회계 자료, 사업 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이 저희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많고 이제 범위가 넓은 편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계획서에 연간 사업들이 잘 연계돼서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고유 목적과 무관한 활동에 대한 뭐 예산 집행이 고유 목적 이제 예산 집행할 때는 고유 목적과 무관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70% 이상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관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 회계 규정과 예산 지침 존재 여부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침 매뉴얼이 있고 예산 지침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산에 대한 이해나 예산 회계 프로세스 그리고 예산 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연관으로 예산 관리자가 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예산 집행할 때 이제 재정을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반의 기준을 담고 있고요. 지출 결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지출 유형별로 어떤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출 유형별로 뭐 이게 뭐 상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 그리고 지출 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는 에 대한 부분을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는 이제 부서별로 예산 관리자가 그 사업 계획
파란 부분이 사업 계획인데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떤 예산 과목을 어떤 금액을 연간으로 쓸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산출 근거를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산출 근거랑 예산 과목 이제 금액을 같이 부서별로는 이제 쓰고 싶은 마음껏 쓰게 되는데 어쨌든 전사 차원에서 전략기획 때문에 이거 다 받아서 그럼 예산이 이제 어쨌든 다 합하면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별로 사실 이제 할당해주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엑셀로 하고 저 ERP 시스템에서 예산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에서 예산을 등록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 관리하는 전략기획팀에서 예산을 이제 좀 보고 전체 부서랑 다른 부서에서 쓴 예산과 이제 비교하거나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주고 조정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산 계획이 완료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사회 총회에서 계획을 승인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분 받아서 ERP 상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사회 총회 보 승인 받는 과정에 대한 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는 좀 사업, 기관의 사업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저희가 또 실제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사업 단위별로 좀 프로그램 단위별로 모니터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이제 모니터링 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고요.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때는 먼저 이제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나 어떤 저희 사업 수혜 대상의 필요나 니즈, 필요를 좀 이제 사전에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전 진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 계획을 이제 실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후에 또 일정 시점이 되면 사업 종료 시점이나 어떤 뭐 중간 시점에 사업을 평가하는 시점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평가 이후 그 평가 내용과 이제 모니터링했던 내용들의 결과를 잘 반영해서 그 사업에 다시 계획한 사업 계획을 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사이클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평가를 통해서 내 사업을 종료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내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점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 안에서 이제 그 의도한 그 사업 계획 활동에 좀 중점을 맞추게 되고 이제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설정한 목표나 결과에 대해서 좀 진척도를 진단하고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좀 감독하고 내 실행 전략이 좀 효과적인지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의사결정,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뭐 바꿔야 된다든지 혹은 뭐 계속해야 된다든지 좀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돕고 또 이제 채용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평가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산출물, 결과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활동, 그리고 실행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 평가의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은 그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다면 평가는 그 사업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뭐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CD 닥의 정의를 좀 더 보시면 이제 사업은 사업의 계획 중인 사업, 계획 중이거나 혹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 혹은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관리 경영을 위한 질문에 답하고 또 이 프로그램 전의 전반적인 가치를 좀 판단하고 또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교훈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제 투입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자원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의 효과, 어떤 그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중요도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일정 시점에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기초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 시점에, 중간 평가는 중간에, 종료는 종료 평가, 종료 시점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사업 평가는 뭐 사업이 종료된 뭐 2, 3년 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개념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투입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위한 해서 투입하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돈이나 뭐 인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이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투입하는 투입물이 투입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발생한 물품이나 서비스나 생산물 을 이제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물이라고도 뭐 많이 하는데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위에 성과가 있는데요. 네,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 투입 활동 산출을 통해서 저희 이제 수혜자, 우리의 그 사업 대상이 행동이나 실천이나 접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가져가게 되고,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도 이제 기여 혹은 이제 뭐 혜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좀 광범위한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SDG라든지 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활동의 결과물까지 내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걸 이제 모니터링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희 전반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거는 이제 평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링은 이제 숫자로 그것도 저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수혜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게 인구 기반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또 첫 과정은 또 이제 사업을 잘 설계하는 건데요. 이제 설계할 때 또 이제 지표를 잘 설정해야 저희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 도구로는 이제 변화 이론의 도구가 있고 근데 또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로고 프레임을 또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네, 개발 국제 사업,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도구이실 텐데 이제 로고 프레임은 이제 목표에 따라서 어떤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나타내는 논리적인 사업 관리 도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지표를 할당하게 되는데요. 지표는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는지 혹은 실패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개선 사항을 좀 측정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발생한 변화를 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지표는 프로그램이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나 표식, 단서와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지표는 이제 보통 프로그램 결과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한 가지 정도의 목표를 측정합니다. 이제 한 개 지표는 한 가지 목표를 측정하고요. 뭐 목표 하나에는 여러 개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표의 값은 이제 기준점 처음 시작할 때 기준점에서 이제 평가 종료 시점까지 계속 이제 변하게 되고 이제 지표는 이러한 변화를 뭐 백분율, 뭐 퍼센트 혹은 숫자 이런 걸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표는 이제 측정 가능하고 정확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표인데요. 그래서 이 수준별로 활용하는 지표가 이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입물과 활동, 산출물까지는 이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활용하고 이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그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해서 할 때 활용하는 지표들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표의 유형은 아까 그 수준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있던 투입물에서 활동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지표는 이제 과정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활동을 잘 실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배분 행사를 몇 회 실시했는지, 실시 횟수, 혹은 교육 수업을 몇 회 진행했는지, 진행 횟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활용하게 되고, 이제 산출입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저희 그 사업의 그 교육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혜자한테 전달된 것들을 어, 그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나 결과로 어떤 것들을 전달하거나 생산했는지를 측정하게 되고, 예로는 뭐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받은 참가자 수, 뭐 가정에 어떤 위생용품을 배분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 배포된 위생용품 수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근데 성과 지표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한 지표인데요. 그 예로 들면 이제 위생용품을 배분을 했으면 그래서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육을 한 후에 교육의 지식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이제 성과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양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효과가 혹은 그 대상군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은 좀 사회적 수준의 변화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15,000명 아동의 설사 발생률 감소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저희 이제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스마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S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좀 명확하고 초점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M은 측정 가능한의 뜻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좀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와 이 지표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T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림이라는 기준도 있는데 비슷한데 크림 기준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비용 효과적인지 여부를 또 지표에 좋은 기준으로 넣어주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표를 선정한 팁은 지표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 계획을 측정하는데 계속해서 기초가 되고 객관적인 결과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또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 지표를 활용하거나 이미 뭐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뭐 연구 논문이라는 데서 활용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프로그램에 맞게 그 대신 지표를 가져오되 현재 프로그램에 맞게 좀 맥락화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와 함께 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표 수는 너무 많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표가 결국은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 저희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측정을 위해서만 너무 많은 시간이나 자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계하되 그 대신 이제 정말 핵심적으로 그 해당 목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기관에서 이제 또 지표집을 또 만들 지표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집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이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성과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성과 프레임워크 포이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의 그 기관 목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이제 지표집이 있는데 그럼 그 지표집을 활용해서 최대한 사업의 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지표집이라는 거는 이제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를 좀 추적하기 위해서 좀 적절한 지표들을 좀 엄선해서 선정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표집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이제 기관 전반에서 지식 기반을 좀 강화하고 또 이제 기관에서 측정한 지표를 좀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사업의 성과를 종합할 때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세스는 전반적인 이제 사업 평가 프로세스랑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이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기초선을 측정하고 또 이제 목표치를 수립하는 부분에 이제 활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종료할 때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평가나 요양 평가는 이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필요도에 따라서 이제 자원 활용이 가능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정기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나 산출물 그리고 이제 성과를 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제 그 작동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제 프로그램이나 활동 구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고 좀 활용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모니터링 결과는 또 이제 평가를 할 때 계속 활용되게 되고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모니터링을 할 때 필요한 양식들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표로 뭐 식량을 지원받는 사람의 수를 지표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럼 이제 데이터 수집 양식으로 이제 그 식량 배분 목록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제공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날짜, 배분한 날짜, 위치, 수령자 이름, 수령자 서명, 뭐 연령, 성별, 좀 주요 정보를 담은 그런 데이터 수집 양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지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을 지원한 받은 사람 수를 뭐 남녀별로 혹은 장애인 여부를 구별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수집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의 종류로는 뭐 출석부나 교육 보고서, 뭐 서비스 제공 기록, 활동 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라는 것은 아까 잠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목표의 관련성과 이제 성취도, 또 이제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평가의 역할은 결국 저희의 이제 활동이 의도한 결과를 잘 영향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활동을 설사 그 지역의 설사 발생률을 줄이려고 이제 그 수자원 위생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측정하니까 설사 발생률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의 활동과 이 설사 발생률이 준 게 연관이 직접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에 다른 상황이 변해서 그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평가의 역할은 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그 증명되었으면 이 효과가 왜 발생했는지를 좀 파악하고 또 효과가 없었으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서 그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 좀 학습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책무성의 부분에서 또 이해관계자인 우리 후원자나 사업 참여자분들에게 이게 그만큼 후원자님이 그 후원해주신 금액만큼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변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을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지역에 뭐 확장하거나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 종료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데에 의사결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OECD 다계 6대 평가 기준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일관성, 지속 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적재성 이렇게 6가지 부분에서 평가 기준을 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효과성의 경우에는 우리 활동하고 있는 게 실제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달성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게 되고요. 영향력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적절성의 경우에는 이 활동이 실제 현장의 수요나 필요에 맞는지, 적절한지, 올바른지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일관성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정책이랑 잘 부합하는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복지 정책과 잘 맞는지, 혹은 뭐 해외에서 하는 경우는 그 국가의 정책이나 뭐 SDG 이런 것들과 잘 그 방향성이 부합하고 있는지 일관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지속 가능성의 경우에는 사업의 변화로 이어진 이 사회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어떤 지속 가능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효율성의 경우에는 이제 또 자원이 우리가 투입한 자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잘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과정과 이제 평가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평가를 계획할 때는 이제 먼저 이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질문을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서가 있잖아요. 뭐 계획서, 예산서, 뭐 집행 내용서, 아니면 뭐 중간 결과 보고부터 해서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왔으면 뭐 모니터링 데이터, 기준 평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을 이제 사전조사 때 분석하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뭐 이 사업과 관련된 뭐 2차 데이터, 뭐 지역 데이터라든지 뭐 통계 인터넷 자료 아니면 뭐 관련 연구 논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조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평가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의 전 과정을 좀 더 가이드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평가의 범위, 얼마만큼 평가할 건가, 어떤 방법을 평가할 건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활용할지를 이제 계획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평가 보고서에 이제 구조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제 평가 질문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 질문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 기반하고 있어야 되고 또 OECD 아까 각 평가 기준 6가지로 주로 평가 기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 가능한 또 이제 평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시간이나 자원, 데이터나 리소스 내에서 답변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계획하게 되고요. 이제 평가 계획서는 이제 평가 수행의 목적이나 범위 절차 등을 이제 포괄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건지를 계획하게 되는 문서로 뭐 구체적인 평가 질문도 포함하게 되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데이터로를 활용해서 이제 평가하겠다. 그리고 결과물과 일정이나 뭐그 평가에 진행되면서 투입되는 인력들의 역할이나 책임까지 포함돼서 이제 평가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평가 계획서가 나오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데이터 수집 방법은 이제 뭐 평가 질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평가할 데이터 유형 어떤 지표를 우리가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데이터 수집 방법은 이제 뭐그 종류를 하면은 뭐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고 참여적인 데이터가 있고 추측적인 데이터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데이터는 전형적인 데이터는 좀 더 이제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정성적인 데이터는 좀 더 인터뷰나 그룹 토의 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질적인 데이터를 주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하고 참여적인 수집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의 수혜 대상 수혜자나 수혜자들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보통 참여적이라고 하고요. 추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 외부 그 데이터 수집자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추출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선적 방법하고 정량적 방법의 조합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제 참여적 방법, 추출적 방법을 적절히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량적 방법인 뭐 설문조사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이제 외부에서 주로 추출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참여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맥락을 있는 좀 그 이해관계자분들을 많이 인터뷰라든지 그룹 토의 등을 활용하게 돼서 좀 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고 좀 더 정성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뭐 핵심 연관 인터뷰, 초점 집단 토론, 직접 관찰, 문헌 조사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각 방송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이 데이터의 이렇게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수집 방법 자체보다는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지가 더 신뢰도가 달려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좀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문조사를 좀 인구 기반, 뭐 지역 기반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 이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좀 린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수혜자한테 직접적으로 좀 더 간략하게 뭐 전화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구글 폼을 사용해서 좀 더
그 수혜 대상 중심으로 데이터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핵심 정보 인터뷰는 이제 인터뷰이고요. 초점 집단 토론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공유하는 집단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좀 반구조화된 인터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또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와 전향적인 데이터는 좀 분석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시간 관계나 이 전체적인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넘어왔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 보고서는 주로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 뭐 방법론, 조사 결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 과제가 뭐고 어떤 교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제안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이제 평가 보고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평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데이터를 계속 그냥 쌓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습해서 기관의 전략적 개선을 계속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교훈과 권장사항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의 활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개선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기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되면 더 확장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기 있던 자원을 다른 곳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의 차원에서는 후원자나 커뮤니티 또 이해관계자에게 이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책무성을 증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학습적인 목적에서는 저희 기관 전체의 이 배운 교훈을 같이 문서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좀 기관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는 내부에서도 활용하고 또 외부 이해관계자에 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 사용자는 뭐 프로그램 관리 담당 관리하는 매니저, 뭐 현장 직원, 뭐 경영진이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외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후원자, 또 파트너 기관 혹은 우리 사업을 만약에 도너가 정부 기관이면 정부 기관 또 혹은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현장의 수혜자 여러분들이 다 이런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의 가치는 결국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의 어떤 일부분이기도 한데요. 수혜자 피드백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우리가 수혜를 주고 있는 그 수혜 대상이 되게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수혜자 참여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또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수집된 피드백은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 이제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요. 또 이거 모니터링 평가 자료로 일부러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자 피드백 방법은 수집을 할 때는 또 모든 수혜자가 피드백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뭐 대면, 비대면 이런 여러 가지 수집 툴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뭐 익명성을 보장한다거나 보장하는 것도 이제 이 수혜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하기 때문에 보통 이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나쁘게 말하면 차별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좀 더 투명한 수혜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수혜자 피드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진행되는데 아까 그 평가 방법과 비슷하게 뭐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 뭐 그룹 인터뷰, 뭐 현장을 관찰하면서도 피드백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민원함이나 상담 기록 혹은 이제 또 굉장히 민감한 뭐 불만 사항이나 약간 그런 세이프가딩 관련 이슈에서는 뭐 핫라인 등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피드백은 보통 이제 활동 즉시 조사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상시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수업을 이제 했을 때 바로 수업 끝나고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상시로 뭐 민원함을 배치해서 이제 언제든지 어떤 컴플레인 프로그램에 대한 컴플레인 있을 때 제공할 수 있게 한다든지가 있습니다. 네, 조금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회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피드백 사례는 좀 회사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먼저 이 만족도 조사하는 사례인데요. 그 튀르키예에서 이재민 구호 사업을 할 때 이제 물품을 배분했는데 필수 생활 물품 그때 이제 배품하는 이제 박스에다가 QR 코드를 넣어서 QR 코드에서 이제 수혜자가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언제든지 그 만족도라든지 피로 물품을 설문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런 식으로 배분 물품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용했는지, 배분 물품이 가족들한테 충분했는지, 모든 배분 물품 잘 사용했는지, 혹은 배분 물품의 전반적인 질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만족도 조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여기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는지를 또 혹은 뭐 다음에 배분 받았을 때는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이런 이제 수요 조사도 같이 해서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그 다음 물품 배분 때는 이제 반영을 해서 배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자 피드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충 처리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컴플레인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그 민원함을 둬서 그 여기 앞에 같이 그 종이를 배치해서 이제 원하는 그 어떤 종류의 그 컴플레인이 있는지를 여기 기재해서 이제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는 이렇게 로그북을 만들어서 어떤 종류의 피드백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케이스를 잘 관리해서 그 사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남미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아동한테 제공했었는데요. 그 아동한테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제 부모와 아동에게 다 해서 어떤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또 그러면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속 참여하고 싶냐 이런 질문도 물어봐서 참여 질문이 만약에 난 이제 더 이상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면 이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좀 고민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5%가 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응답해서 진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기준을 같이 살펴보면요. 지표 8번에 수행 사업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이고요. 네, 평가 내용으로는 이제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 수행하고 있는지, 월간, 분기, 연간, 그러니까 사업 종료 후에 그것도 평가 결과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전략적 학습이나 의사결정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로는 먼저 8.1번은 내부 평가회의를 통한 피드백 검토 부분이 있고요. 8.2는 사업 성과 지표의 존재 여부, 또 8.4는 이사회 심의 및 승인 여부, 그리고 8.5는 평가 결과의 외부 공개 여부, 그리고 8.3은 사업별 외부위원 참여가 운영되고 있는지, 뭐 평가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나머지는 핵심 지표고, 이제 8.3번은 권장 지표입니다. 또 근거 서류로는 이제 내부 평가의 자료나 내부 공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지표들 사례를 또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사업 성과지표의 존재 이유는 이제 사업별로 사실 이제 성과지표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국내 사업하고 또 해외 사업의 경우 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그 저희 기관의 목적이 이제 빈곤의 종식인데요. 그 빈곤의 종식을 국내 사업하고 해외 사업에서 또 각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최종 임팩트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장기 성과, 단기 성과, 결과 또 우리의 활동 및 사업을 좀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측정할지를 이제 지표집을 이제 국내 사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이제 개별 사업에서 좀 활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임팩트나 장기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였고 이제 분야별로 또 좀 상세하게 골과 아웃컴을 네, 설정해서 어떤 목표를 분야별로 좀 더 집중해서 활동할 것인지를 좀 저희가 구성하였고 그 분야별로 이제 또 어떤 목표별로 또 어떤 지표들을 주로 사용할 것인지를 좀 지표집을 구성을 해서 해외 사업에서도 조금 지표를 좀 일관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업의 목표들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정렬돼서 기관차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집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은 주로 이제 이미 그 국제개발협력 평가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SD 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주로 많이 뭐 WHO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주로 가져와서 선정을 해서 지표집을 구성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떻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가져왔고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내용을 이제 내부에 저희가 다 보고를 해서 좀 내부적으로 직원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서 이제 수혜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래서 사업 성과가 각 지표에서 어떻게 이건 이제 딱 한 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완료된 수자원 시설수가 몇 개고, 어, 개발된, 구축된 농장수 몇 개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내부 평가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예산 집행 내역도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부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간으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전 조직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간 사업 결과에 대해서 기관의 연간 사업 결과는 매년 연차 보고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4년 저희 연차 보고서인데요. 이제 운영 성과표라고 해서 저희의 이제 전반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게 되고 또 이제 사업별로 복지사업, 국내 복지사업 혹은 해외 사업별로 사업이 얼마 몇 명의 수혜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연차 보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성과 공유를 또 이제 보고서를 발간해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뭐 교육, 보건 이런 분야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이제 목표별로 잘 보고를 하고 또 이제 뭐 임팩트 스토리 같이 사례 같은 것도 같이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단위로 이제 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저축클럽이라는 사업을 그 국내 복지재단에서 국내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보고서도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후원자님한테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효과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후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단위로 이제 저희 성과 공유를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막 보고서를 발간하진 않지만 홈페이지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원자님한테 또 개별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동 결혼을 해주는 후원자님들한테는 그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정보나 그 아동의 아동과 관련된 성과를 좀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SMS 발송, 특히 요새는 좀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이 발송을 좀 줄이고 있어서 SMS나 뭐 톡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결과 보고를 또 개별 후원자님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사랑의 달팽이 복지사업팀 이가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져와서 쓸 때도 저희 사업에 맞게 좀 맥락화해서 수정 변형해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변형한 지표를 가지고 또 한 번 검증 작업을 보통 거쳐서 그 지표를 이용하시는지 아, 네, 그런 경우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 문항 자체가 원래 뭐 20문항 정도 됐는데 그거를 10문항 정도로 이제 좀 줄여서 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조금 관련 전문성 있는 분한테 문의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시범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그 설문 문항이 괜찮은지를 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설문을 좀 많이 대규모로
많은 아동들한테 수혜자한테 해야 될 때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조금 더 뭐랄까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정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아니,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교재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아, 네. 네, 기아책에서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그 기독교 단체로 이제 영적, 육적 모든 형태의 굶주림을 종식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역하고 있다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비전으로는 저희가 좀 VOC라는 비전홈 커미티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공동체의 교회와 가정과 지도자들이 잘 회복되고 저희가 돕는 섬기는 이웃들이 잘 회복돼서 그분들이 다시 또 다른 분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FH라고 포더 헝그리는 미국 단체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독립해서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또 국내 복지 사업도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모금액이 얼마? 아, 네. 연화 무금액은 약한 700억 정도 작년에 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 네.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쉽니다. 그럼.